여러분, 나는 평생을 건설 현장과 회의실, 항구와 사막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땀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흘러들어오고 적으면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습관을 따라 움직였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 흔들렸고 사람의 태도를 따라 떠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 뼛속 깊이 느낀 날은 1970년대 중반 중동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임시 본사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특유의 건조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 창문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서울 본사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파견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첫 대면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말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른데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짐의 원인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그는 급히 무언가를 찾으며 가방을 뒤집어 엎었고 지갑 안에서 구겨진 종이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영수증, 메모 조각, 만료된 카드들, 그리고 꺼내놓고도 어디에 쓸지 본인도 모르는 물건들이 뒤섞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단순한 정리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래 여러 사람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갑 속은 그 사람의 삶을 압축한 공간이라는 것. 정돈된 사람은 지갑도 깔끔했고 판단이 흐린 사람은 지갑도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일이 꼬일 때가 많지 않나? 그는 놀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고서 제출이 자꾸 늦어지고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운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왔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지갑이 흐름의 시작인데 그 지갑이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 머리도 계획도 돈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는 이후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읽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나는 급히 그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갑만 봐도 언젠가 할 실수를 알 수 있어. 그가 멈춰서서 내 말을 들었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갑이라는 작은 공간이 단순한 삶의 부속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위기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사막의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돈은 머리로 벌지만 지갑으로 흘러간다. 지갑이 흐트러지면 인생도 흐트러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문을 무너뜨리는 7가지 물건의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첫 번째 위험한 물건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첫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그 문 파괴물은 바로 구겨진 영수증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업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지갑 속을 우연히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자주 보였던 것이 바로 계산서, 영수증, 오래된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정리하려고 넣어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1970년대 후반 나는 국내 한 공장의 설비 점검을 위해 지방 도시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기계 소리가 벽을 흔들고 금속 냄새가 강하게 퍼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나는 한 직원의 보고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의 책상과 그의 지갑에서 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쌓여 있고 모든 것이 구겨져 있고 모든 것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갑 속에서 수개월이 지난 영수증들이 두툼하게 끼워져 있는 걸 보며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새어나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회사에서 받은 비용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자를 내고 있었고 매달 개인 재정도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지갑 속 영수증 좀 버려보게. 그걸 정리하면 머릿속 고민도 같이 정리될 걸세.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영수증이랑 제 고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미래도 담지 못하는 것이네. 지갑은 과거의 기록 보관소가 아니야. 돈이 드나드는 문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영수증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소비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필요 없는 지출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작은 금액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큰 흐름을 놓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갑은 과거의 결정, 후회의 흔적, 낭비의 증거로 가득 찼고 이는 다시 판단력을 흔들어 새로운 낭비를 부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갑 속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자네의 생활 습관이자 마음의 상태이다. 실제로 나는 큰 계약이 오가는 해외 협상에서도 똑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한 공장에서 건설 계약을 논의하던 자리였습니다. 에어컨이 덜덜거리는 그 회의실에서 미국 측 담당자가 가방을 열었는데 그의 지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명함은 한 묶음만, 카드도 4장, 현금도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 없는 종이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철저하고 빠르고 실수 없는 계약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갑의 상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은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순간 금은은 흐트러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돈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금은 파괴물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낭비가 현재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이상한 징조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도 조용히 숨어 있을지 모르는 더 위험한 물건에 관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금은 파괴물은 바로 깨진 카드, 오래된 명함, 그리고 이미 끝난 관계의 찌꺼기들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력사를 만나고 대기업 회의실과 해외은행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지갑을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돈이 새어나가는 사람들의 지갑에는 공통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는 카드, 언제 누구에게 받은지도 기억나지 않는 명함, 만료된 회원증, 관계가 끝난 사람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그냥 혹시 몰라서 넣어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혹시 몰라서 쌓아둔 것이 결국 자네의 발목을 잡는다. 1980년대 중반 나는 일본의 한 은행 본점을 찾아 대규모 차관 협상을 진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실은 묵직한 나무 향이 배어 있었고 벽식에 초침이 울릴 때마다 긴장이 퍼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일본 측 책임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말투가 부드럽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지만 나는 진짜 집중하게 만든 장면을 회의 시작 전에 목격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을 주기 위해 가볍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에는 단 한 장의 명함 묶음만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 없는 종이나 헐어진 카드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협상에서도 빈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반대로 나는 그 반대의 사례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1990년대 초 국내 한 사업장에서 나는 새롭게 임명된 임원과 첫 미팅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능력 있고 말도 빠르고 추진력이 있어 보였지만 나는 그의 지갑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지갑 속에 깨진 도어락 카드,
쓰지 않는 헬스장 회원증, 이미 몇 년 전에 연락 끊긴 지인의 명함이 그대로 끼워져 있었고 오래된 카드의 모서리는 이미 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지갑은 관계 정리를 하지 못한 사람, 선택과 집중을 모르는 사람, 지나간 것을 붙잡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그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님? 나는 말했습니다. 지갑이 말해주고 있네. 끝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판단도 흐려지고 돈의 흐름도 어지러워지는 법이야. 그 후 그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고 사업 추진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쓰지 않는 명함을 지갑 속에 보관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붙들고 새로운 인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깨진 카드를 그대로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붙들어두는 사람은 쓸모없는 걱정도 붙들어두기 마련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년간 사업을 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돈은 깔끔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 지갑 속 명함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 수준이며 지갑 속 카드의 상태는 그 사람의 판단력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짐은 결국 세 번째 경고로 이어집니다. 지갑이라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를 뒤흔드는 더 근본적인 징조, 바로 물건의 상태가 삶의 상태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더 무서운 금문 파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금문 파괴물은 바로 낡은 지갑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지갑이 좀 해졌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갑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는 결국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한 번은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나는 새로 수주한 항만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거대한 크레인과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바닷가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판에 부딪혀 묵직하게 울리고 바람에는 염분이 섞여 있어 공기마저 거칠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베테랑 작업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았고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날 나는 그에게서 하나의 이상한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마치고 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는데 그 지갑은 모서리가 다 닳아 떨어져 있었고 가죽의 결은 마치 오래된 헝겊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안쪽은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경험상 이런 지갑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겪곤 했습니다. 첫째, 돈을 모아도 새는 경우. 둘째, 자신이 가진 가치보다 낮은 수준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반장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늘 월급이 모자랐고 가족의 생활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지갑 오래됐네. 자네가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 초라한데 바꿀 생각은 안 해봤나?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쓸만합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만하다는 말은 변화를 미루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핑계야. 자네는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낡아 있는 거야. 그는 처음엔 웃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지갑을 바꿨고 그 후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내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가족이 편히 쉴 수 없듯 지갑이 낡으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해외 출장에서도 같은 진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중동 사막의 한 프로젝트 본부에서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회의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한 젊은 회계 담당자가 급히 달려오며 서류를 건넸고 감사의 표시로 작은 지갑을 꺼내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그 지갑은 마치 막 산 것처럼 단정했고 카드도 가지런히 꽂혀 있었으며 현금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정확했고 실수가 없었으며 예산을 통제하는 데도 능숙했습니다.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지갑의 상태는 우연이 아니다. 마음가짐의 결정체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다. 지갑이 해지면은 기준도 해지고 기준이 해지면은 행동도 해지고 행동이 해지면은 결국 인생의 흐름도 해진다는 것. 나는 여러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갑은 아무 물건이 아니다. 자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낡은 지갑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만 누릴 자격이 있다. 고 스스로를 가두는 행동이며 결국 그 문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기회를 물어뜯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사람은 갖고 있는 물건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물건의 상태는 내면의 에너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것부터 바꿔야 한다. 바로 지갑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네 번째 위험 신호가 시작됩니다. 지갑 속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갑을 흐트러뜨리는 더 근본적인 혼란의 원인. 여러분이 곧 마주하게 될 다음 금은 파괴물은 여러분의 머릿속 혼란을 그대로 담아내는 더 무서운 징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금은 파괴물은 바로 지갑 속에 아무렇게나 끼워 넣은 종이 조각, 메모, 전화번호, 쿠폰, 흘러든 잡다한 정보들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지갑도 복잡하고 지갑이 복잡한 사람은 결국 인생도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1980년대 초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본사에서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분주한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의 핵심은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의 예산 조정이었고 각 부서의 판단이 한치도 어긋나선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맡은 한 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갑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서 구겨진 메모지를 한 뭉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표, 계산식, 누군가의 번호, 무슨 뜻인지 본인도 기억 못하는 짧은 문장들까지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머릿속도 저렇게 뒤엉켜 있겠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회의에서 중요한 숫자를 혼동했고 예산 조정안을 잘못 계산해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그 메모들 지금 자네 머릿속 그대로 내 정리가 안 되니 실수가 나오는 것이지. 그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 메모를 계속 넣다 보니 나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급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리가 필요해. 지갑이 어지러우면 판단도 어지러워지는 법이야. 여러분, 나는 해외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독일의 한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기술 책임자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고 회의 중에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그는 지갑에서 단정하게 접힌 한 장의 메모지를 꺼내 내일 일정만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갑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문제도 혼란 없이 해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지갑 속에 종이 조각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도 가득 차 있고 머릿속도 숨 쉴 틈 없이 복잡합니다. 문제는 그 복잡함이 돈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명확한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머리, 복잡한 관계, 복잡한 지갑을 가진 사람에게는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면 책상이 아니라 지갑부터 정리해라. 왜냐하면 지갑은 가장 작은 개인 공간이고 그 작은 공간을 정리할 수 있어야 인생이라는 큰 공간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에 잡다한 메모가 많다는 것은 해결하지 않은 일, 정리되지 않은 관계, 끝나지 않은 고민들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는 지갑 속 메모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사람도 봤습니다. 중동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일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를 너무 많이 적고 그걸 지갑에 쑤셔 넣어두고 결국 어떤 것이 중요한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걸 해야 했나 아니면 저걸 먼저 했나 하며 헤매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습니다. 지갑 속 메모는 일을 도울 때도 있지만 너무 많아지는 순간 사람의 머릿속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갑 속 혼란은 결국 인생의 혼란으로 번지고 인생의 혼란은 돈의 불운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다음 금은 파괴물을 만나면 더 거칠게 드러납니다. 지갑 속에 쌓여있는 종이가 아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징, 바로 빚의 그림자가 지갑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음울한 징조를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와 6번째 금은 파괴물은 지갑 속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조용하게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바로 연체고지서와 쓸모없는 포인트 카드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나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는 돈이 새고 있다는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1980년대 말 나는 은행과 대규모 차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을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의 사이 잠시 들른 은행 창구에서 어느 중소기업 대표가 상담받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당당한 사람이었지만 상담원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갑 속에는 연체 고지서가 접힌 채 끼워져 있었고 그의 손끝은 그 종이를 건드릴 때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빚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연체 고지서를 지갑에 넣어 다닌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매일 너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라 회피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회피는 언제나 돈을 밀어냈습니다. 그 대표는 결국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결국 다른 업체에 기회를 넘겨주었습니다. 판단력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상 지갑에 연체 고지서를 넣어둔 사람은 단 한 번도 큰 결정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을 열 때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갚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그림자가 마음을 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6번째 금은 파괴물인 포인트 카드 더미 또한 사람들의 흐름을 망치는 조용한 독입니다. 1990년대 중반 나는 미국의 한 쇼핑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미국 측 회계 책임자와 가벼운 점심을 하던 중 그는 결제를 위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2장과 현금 몇 장만 단정하게 들어있었고 더 이상 군더더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포인트 카드는 없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영, 작은 혜택을 찾다 보면 큰 돈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포인트 카드를 10장, 20장씩 넣어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작은 이익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작은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기회를 놓칩니다. 몇 원의 적립을 위해 시간을 쓰고 쓸 일도 없는 카드들을 쌓아두며 결국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인재라고 불리던 직원이 지갑을 꺼내면 안에서 수십 장의 포인트 카드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커피, 문구점, 식당, 정체불명의 적립카드까지. 그리고 그는 늘 시간에 쫓기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자꾸 사소한 데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 속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면 돈도 흐트러집니다. 포인트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작은 이익을 떼느라 큰 흐름을 잃고 결국 그문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갑 속 연체고지서는 불안의 상징입니다. 지갑 속 포인트 카드 더미는 우선순위 붕괴의 상징입니다. 이 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돈의 길을 차단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불안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지갑 속 물건들은 여러분의 삶에 흘러드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운을 막는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 답은 다음 금은 파괴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그러나 사람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위험한 환상, 바로 행운을 남에게 맡기는 습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치명적인 착각을 여러분께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7번째 금은 파괴물은 지갑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복권, 점괘 종이, 길에서 받은 부적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작은 습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갑 속에서 가장 깊게 사람의 운을 갉아먹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 1990년대 초반 나는 유럽의 한 항구 도시에서 선박 건조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회색빛 파도는 부두 아래에서 거칠게 부딪히며 음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나는 현지 통역사와 함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점심 식사 직후 그가 지갑에서 영수증을 찾으며 허둥대다 복권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다급히 주워 넣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권 자주 사나?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이요. 혹시 모르니까요. 인생은 운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말이야말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주문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운을 만드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연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자신의 습관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래전 중동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막 현장에서 일하던 한 기술자는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력은 좋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흔들리고 작은 문제에도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제 운이 좀 약한가 봅니다. 어느 날 그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다 떨어뜨린 작은 종이를 주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점쳤다는 길흉종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외부에 맡기는 사람은 절대 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기술자가 아니다. 자네는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야. 기술은 손에서 나오고 운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는 그제야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고 그날 이후 그는 지갑 속 부적과 점괘 종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태도는 달라졌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 속 작은 물건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복권이나 점괘 종이를 지갑에 넣어두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결정이 늦습니다. 둘째, 책임을 피합니다. 셋째, 작은 가능성에 기대며 현실을 놓칩니다. 복권을 지갑에 넣는 순간 사람의 판단은 약해지고 의지는 흐려지며 결국 일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돈은 불안정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우는 바람이 아니다.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복권과 점괘에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길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올 리 없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산업을 보든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지갑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지갑에는 단정한 카드, 필요한 명함, 명확한 계획이 있었고 실패하는 사람의 지갑에는 과거의 흔적, 불안의 상징, 책임, 회피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권 한 장이라도 넣어두는 행위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의 작은 종이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깥을 향하면 인생은 흔들리고 안쪽을 향하면 인생은 바로 섭니다. 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지갑 속 7가지 금은 파괴물을 모두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이 모든 경고를 관통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마지막 이야기, 금운을 되살리는 궁극의 원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지갑 속에서 여러분의 금운을 무너뜨리는 7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노하우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인생의 기준이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린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바로 지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가 결국 작은 지갑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공장의 기계음 속에서도 항구의 매캐한 바람 속에서도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거나 손을 보는 것보다 지갑을 보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지갑이 정리된 사람은 말도 명확했고 행동도 똑바로 했으며 돈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갑이 어지러운 사람은 삶도 어지러웠고 선택도 흔들렸으며 결국 돈도 그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돈은 마음을 보고 움직인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도 흐트러진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본 현실입니다. 나는 한 번은 1990년대 초 중동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억짜리 계약을 날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나는 내 지갑을 꺼내며 단정하게 펼쳐보았습니다. 카드 4장, 현금 몇 장, 명함 한 묶음, 그리고 아무 군더더기도 없는 내부.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갑처럼 결정을 내리자. 복잡함을 버리고 본질만 붙들자. 그리고 그날 협상은 기적처럼 잘 풀렸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필요 없는 말에 귀를 빼앗기지 않았으며 작은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큰 흐름만 보았습니다. 그 협상은 우리 회사를 세계 건설 시장에 올려놓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기준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운은 따라옵니다.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필요 없는 영수증을 넣어두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고, 깨진 카드를 넣어두는 것은 흔들린 관계를 끌고 다니는 것이며, 낡은 지갑을 쓰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잡다한 메모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연체 고지서는 불안을 키우며, 포인트 카드 더미는 방향을 흐리게 하고, 복권과 점괘 종이는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행동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금운을 끌어내리고 인생의 흐름을 엉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회장님, 지갑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나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래, 달라진다. 왜냐하면 지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판단이 변하며, 판단이 변하면 결국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코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 지갑은 그 작은 정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불안입니까? 책임 회피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기준과 앞으로 나아갈 준비입니까?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갑 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갑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돈의 흐름이 살아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조언입니다.